고난과 역경을 딛고 우뚝 일어선 세계적인 명사 54분 중에 오늘은 22번째로 여러분 아주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 기대하십시오. 네, 저는 한국감성에너지개발원 원장 여순모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따라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제가 지금까지 스티븐 호킹을 비롯해서 21번째는 중국 최대의 역사가 사마천, 그리고 오늘은 22번째로 악성 베토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 자료는 여러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진아의 세계적인 명사 54인이라고 하는 글, 그리고 소떼문학 발간에서 세계 장애 인물사라고 하는 그 글에서 많이 가지고 왔고요. 특히 인터넷에서 또 파워포인트 거기에 여러가지 그림 보관되어 있는 그곳에서 이 악성 베토벤의 흉상, 그리고 소나타, 이 작곡한 악보 이런 등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QR코드는 제가 부산대학에서 토크트럭 가요 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과정들을 바로 소개할 수 있는 QR코드입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탁 대게 되면 쭉 내리게 나오겠죠.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또 자료는 베토벤 생애와 주요 업적 알아보기라고 하는 히스토리컴이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문단을 나누고 또 말하기에 그냥 존칭어 내지는 종결 의미 이런 것들이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 먼저 베토벤은 1770년 12월 16일 어디에서? 보온에서, 독일 보온에서 태어났다. 제가 빨간 줄을 이렇게 끈 것은 다음 문장하고 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보기가 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당시 보온은 식민지로서 독일 로레인 지방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베토벤의 출생지는 당시 귀족 가문인 부르그라프 그 가문의 영향을 받았고, 그의 가게는, 여기서 가게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가게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족보라고 할까요? 뭐 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오는 이런, 예를 들어서 조부, 또 부모, 본인 이렇게 할 때 3대가 되고, 또 자식이 내려가면 4대가 되고, 그 위에 정조부, 조부, 부모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촌수로 따지면은 직계와 또 반계로 4촌, 8촌, 6촌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가계는 그 가족 구성원들이 대대로 이어오는 데는 그 사람들은 지식인들과
교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문화적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문화적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토벤 출생에서 어린 시절 두 번째 차트를 보면요. 베토벤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관심이 좀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음악적 재능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끔 만들었죠. 자, 그의 아버지 요한 반 베토벤은 이 베토벤의 음악적 교육을 아주 엄격하게 지도를 합니다. 엄격하게 지도를 했다는 것은 순조롭게 잘 적응해주면 좋은데 여기에서 좀 반항이 일어나거나 또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을 홍역처럼 앓게 된다면 성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보태본 겁니다. 자, 어릴 때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베르클리 학교 여기에 다니도록 했고, 요한 반 베토벤은 그 베토벤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유명한 작곡가로 성장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죠. 자, 특히 베토벤은 어릴 때부터 음악적 재능을 발휘해서 지역적 연주에서 연주를 하고 음악 작곡에도 관심을 가졌다. 대개 우리 어릴 때 연주를 객관적, 여러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또 어떤 환경이 좋은 그런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기악 같은 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합창 정도, 선생님의 풍금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정도.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 한 80년대, 90년대, 뭐 근 2000년대 중초반까지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나왔죠. 고모나 이모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피아노로서 그 웨딩 마치라고 그러니까 이걸 쳤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린아이 중에서 야, 그 애 너무 잘 쳐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면은 점점 자기는 거기에 고무적인 그 마음을 갖게 되면서 꿈을 그렇게 키워가는 경우도 있겠죠. 벌써 베토벤은 어린 시절에 지역적이라고 하면 아마 지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 곳에 연주회에 연주를 하고 음악 작곡에도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이 빨간 줄은 제가 경계를 짓기 위해서 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어린 시절에는 이미 작곡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첫 작품은 12살 때 12살 때 작곡된 세레나데 12살 때 지금 같은 우리의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쯤 되겠네요. 이 나이에 그런 작품을 작곡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어린 시절에 베토벤은 그의 음악적 업적의 시작을 표시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무엇이? 바로 12살 때 그런 작곡을 했다는 것. 그리고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그 연주를 했다는 것. 그래서 그의 음악가로서의 경력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어서 그의 풍부한 음악적 경험,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주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족의 지원, 할아버지도 음악가요, 아버지도 음악가.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의 재능을 보고는
내가 이거 음악가로 작곡가로 시켜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함으로 해서 아이는 힘들었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즐기면서 엄청 좋은 효과를 가져왔겠죠. 나중에는 작곡가로서의 성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촉진적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자신의 음악적 풍부한 경험, 이것이, 그리고 가족들의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촉진적인 요인이 되고 그것이 성장에서 엄청 큰 영양제가 됐죠. 자, 성장 배경과 특질, 제가 그냥 이름을 하나 붙여봤어요. 제가 이 글을 가져온 걸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다른 차트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여기서 특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질. 어쩌면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토벤은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베토벤의 음악적인 재능을 일찍 알아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베토벤에게 무리하게 연습을 시켰다고 한다. 앞서서 잠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좀 아버지가 아이에게 좀 강요를 하다시피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 나서는 더 강렬하게 밀어붙였다고 할까요? 이렇게 무리한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베토벤은 그 영향으로 성격이 좀 반항적이다. 그리고 좀 둥글지 못하다. 원만하지 못하다. 잘 부딪히겠죠. 뭐가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커서도 친구도 별로 없고 그 많은 음악가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서먹서먹하거나 좀 외톨이식으로 그랬다는 얘기죠. 그걸 독창적이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회성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커서 갑자기 난청이 옵니다. 와, 이게 아마 26살쯤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이 난청이 와서 혼자 요양을 해야 돼. 요양. 제가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때로는 어둠 속에서 아주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서 계속 밝은 작곡을 하려고 노력한다. 음악적 표현이 아주 밝고 명랑하게 이렇게 표현됐으면 하는 게 난청, 귀가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작곡하려고 애를 썼다, 노력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다른 차트에서 앞서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진아의 세계적인 명사 54인 그리고 소떼 발간문학 세계적인 세계장애의 인물사 여기서 좀 가지고 와서 또 다른 맛으로 베토벤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독일이 낳은 최고의 작곡가로 고전파 음악의 완성자가 바로 베토벤이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음악가였다. 그래서 아까 가계라고 하는 말 했잖아요. 할아버지도 음악가, 아버지도 음악가 같으면 내가 음악가가 되는 환경은 참으로 유전적이거나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을 것이다. 좋았을 것이다. 4살 때 궁정 예배당의 오르간 연주자로 임명이 되었다. 이야,
4살 때, 앞서 잠깐 제가 소개드렸습니다만 어린아이 때 이모나 고모가 결혼할 때 그 조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치는 그 웨딩 마치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잘 쳤다 그러면은 막 일가 친척들이나 거기에 온 화객들이 야 하고 감탄사를 보내겠죠. 그때가 보통 한 5, 6세, 7세, 8세, 9세 뭐 이런 정도. 아니 5, 6세는 아니죠. 더 좀 나이가 들었죠. 초등학교 이 정도 다니는 그런 정도 사람들이 되게 그런 결혼 예식장에서 피아노를 쳤죠. 물론 뭐 5, 6세도 있겠죠. 자, 그런데 4살 때부터서 임명을 받을 정도다. 아주 그 예배당도 큰 곳으로 궁정하니까 뭐 큰 것으로 글래머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네요. 자, 훌쩍 뛰어올라서 그냥 중간에 생략하고요. 17살에 빈에서 옴발트슈타인 백작의 추천으로 빈에서 하이든이라고 하는 음악가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음악을 배웠다. 좋은 길이 열렸었네요. 그래요. 아까 얘기 나왔는데 26살 때 병을 앓아 어떻게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고민 많이 했겠어요. 아까 어둠 속에서 밝은 음악을 연주하려고 작곡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32살 때 와, 그때 유서를 쓰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세계적인 악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고통이 있었네요. 자, 여기에 픽토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냥 가지고 온 건데요. 다른 인터넷에서 스케치해가 온 겁니다. 스크래치. 자, 청력을 읽고도 11년간 만든 인류 사상 최고의 오케스트라 명곡 베토벤 교향곡 합창 9번. 야, 베토벤 9번 교향곡. 청력을 읽고 11년간 만들었다는 거죠. 32세 때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려고도 했다는 거예요. 성공자의 그 숨은 고통과 노력 정말 좀 짜릿하게 느껴집니다. 청각장애인이 되고 난 후에 작곡한 불후의 명곡 교향곡 9번, 바로 베토벤 교향곡 9번 여기 나와있죠. 합창. 이거로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 좀 더 보태보면요. 베토벤은 독일의 작곡가, 이걸 좀 간략하게 소개한 겁니다. 독일 본에서 세례를 받았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즉, 1770년부터 1827년 이때까지를 약간 좀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의 대표작으로는 월강, 우리가 월강곡, 베토벤 월강곡 하는 말을 어릴 때부터 좀 들었고요. 영웅, 운명이라는 거, 황제, 전쟁, 교향곡. 대단한 분을 만나서 제가 그냥 뭔가 이 포기, 소질, 주도적으로 도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낱말이 생각이 떠올라요. 자, 베토벤을 지도했던 음악 선생마저도 그 연주를 듣고는 훌륭한 작곡가가 될 수
없다. 될 소질은 전혀 없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건 몰랐는데, 훌륭한 작곡가가 될 소질은 전혀 없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악성이 됐을까? 대단한데요.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훌륭한 작곡가로 추앙받고 있다. 이 그림 뒤로 훌자가 쑥 들어가 버렸네요. 가려져 버렸네. 세계적으로 훌륭한 작곡가로 추앙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소질이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 제가 랜스 암스트롱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뭔가 소질이 없어서 포기를 한다면 그 포기는 순간적이다. 하지만 그 포기는 영원할 것이다. 잘못 들었어요. 잘못 표현했네요. 제가 랜스 암스트롱의 말을 떠올려 보면은, 고통은 순간이지만 포기는 영원하다. 여기 갖다 붙여도 될까요? 소질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영원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될 수 있고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는 것도 된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해내는 기간은 그 평생 또는 영원이라는 말의 아주 극히 작은 일부가 될 것이다. 고통은 순간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질이 있어서 그 소질을 믿고 잘하는 것도 좋고요. 내가 하고 싶은데 뭘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내가 소질이 없다고 변명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내가 엄청 어렵고 힘든 상황의 그 고통은 내 일생에 비하면 한순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하면서 힘내세요. 자, 제가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소질이 없다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런 적도 사실 좀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통은 순간적이지만 포기는 영원하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일화를 거울 삼아서 굳건한 의지로 열정을 불태워 봅시다. 오늘 세계적인 악성을 만난 기쁨, 이 기쁨으로 저는 이분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가르침 깊이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다발다발 엮어 드리려고 애를 쓴 남자 파워라인 앵커 여순모였습니다.